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이 진행하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 어느 늙은 화가의 고백. 타이틀 멋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얀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디디는 사람의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불쌍하게 봐줘라 이런 뜻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변명에 불과하겠죠. 글쎄, 48년생, 1948년, 1948.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다닐 때요, 엄청,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엄청 불쌍했어요, 사실은.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이 없겠지만, 정동원이가 부른 거, 진성이 부른 노래, 보릿고개라는 거 있잖아요. 촉은 목피로 참 배를 채우고, 촉은 목피, 아시죠? 풀뿌리, 나무 껍데기, 그걸 먹고 자랐어요. 더군다나, 앞전에 얘기 잠깐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태풍 4라호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 태풍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9,000명이 죽었으니까 무려 1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런 가난과 시련과, 게다가 48년생이니까 3살 때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비행기가 막 섹시하게 날라오는데 나를 업고 달려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엎어졌대요. 그러니까 큰 두 개 수채구멍 비슷한 데다가 나하고 엄마하고 빠졌대요. 엎어져가지고 뒹굴고. 그랬는데 다다다다다다당 총을 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죽었대요.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누구 말 맞다나 금수저 돼가지고 붉은 카펫에서 최고급 요리 먹고 와인잔 들이키고,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저 초등학교 동창이 유명한 변호사님이 돼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그 바가 있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먹을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먹을 줄을 뭘 알아야지요. 몇 가지 들어보긴 했죠. 스카치 위스키라든가, 보드카라든가,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원래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술을 주세요라는 걸 못 하겠고, 야, 내가 술을 좋아하냐? 그냥 와인이나 하나 달콤한 거를 달라고 그래요. 충청도 말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레드 앤 화이트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네. 그래서 레드 그랬어요. 그냥 하얀 와인은 그냥 물 걷고, 그래도 와인이 한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붉으스리하고 보라색 살짝 띈 그런 색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걔는 무슨 외국 독한 술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걔는 이렇게 대들이 산 게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걔들은요, 시골 면장 아들이었는데 5 형제 중에 3명이 고시 패스를 했어요. 2명도요, 무지무지한 높은 직책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요리에다 최고급 양탄자우에만 걸었겠죠. 우리같이 그냥 지저분한 화실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근데 와인을 먹었는데 저하고 신분이 안 맞았더라고요.
아니면은 제가 취미가 안 맞아요. 뜨뜨름하니 와인잔이 그렇게 뭐 폼나는 그런 술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뭐 저기 뭐야 웬만한 칵테일이나 아니면은 브라보 할 때 마시는 거 그런 거를 시킬 걸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요 흑수저입니다. 그림을 50년 동안 그리다 보니까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5만 가지. 참 그림이란 그림은 다 그려봤어요. 누구 말 맞다나 애 낳는 거 빼놓고 또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죠. 이렇게 수식어가 좀 길어졌습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이 그린 그림인 어떤 것이 있었는가. 네, 지난번에 이제 국전에 도전하기 위한 17번에서 3번 당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17번인지 정확한 건 내가 세리질 않았어요. 왜냐? 그 뭐 일일이 안 세리는데 하여튼 뭐 10번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10번 이상을 도전했는데 3번을 입선이 됐는데 흑수저의 순환과 시련이 없겠죠. 자, 100호짜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계열을 그린다 보니까 터치를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옛날처럼 모든 사물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형상화시키고 그대로 표현해 놓는 거는요. 사진이나 영상 기기가 없었을 때 리얼리티 사실 계열의 그림으로 평가를 하고 또 높이 찬사를 보내지만 지금 뭐 사실대로 똑같이 그린다는 거는 뭐 모든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핸드폰 가지고서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카메라 들이미고 찍잖아요. 그럼 사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계열 그대로 그리면은 그 작가의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그랬죠. 기술하고 예술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구상, 추상으로다가 모든 공모전에 나갔는데 추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상과 색채 내지는 모양을 갖다가 캔버스 위에다 발라놓은 거는데 거기다 강한 느낌 어떤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드러운 감성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푸덩덩 뛰어 들어가고 싶은 아름다운 느낌의 칼라를 쏟아 놓는 그런 그림이 추상에 있는 거죠. 작가마다 다 추상의 개념은 다 달라요. 또 추상의 스타일도 워낙 다 다르고 그리고 반추상하는 작가들도 있고 완벽하게 형태가 없는 칼라만 갖다 들이다 부어놓은 잭슨 폴록 같은 사람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추상도 다양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요 그림 50년 동안 이제 순수 작품 말고 다른 걸 그린 거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의 3편이죠. 저는 이 왕십리 똥똥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A급 학교 1, 2, 3, 4 서울, 경기, 서울, 용산, 경복, 경동 다음에 학교에 도전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3년 장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왕십리 똥통학교 갔는데 3년 학교는 장학생을 못하고 1년 장학생 하고서 나왔습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가끔 가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업화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실크 스크린을 배웠어요. 실크 스크린이 뭔가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판화예요. 판화. 실크 같은 것에다가 도안을 넣어가지고 잉크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판화를 하는데 한 가지 그림을 그리려면 막 10번, 20번을 똑같이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요. 여름부터 카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반 그린 거죠. 그러니까 판화니까. 그래가지고 10만 장을 그렸어요. 첫 해에.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인천, 수원, 의정부까지요. 문방구에다가 직접 내가 가서 팔아주십시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래가지고 10만 장을 해가지고요.
한 3, 4만 장을 팔았어요. 1년에 몇백만 원씩 벌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해마다 했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크리스마스 카드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는 직접 갖다 맡기긴 뭐 해서 학생들을 공모를 모집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카드를 팔도록 했어요. 서울 시내 경기도 일원에 있는 학교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왔어요. 서울역 부근에다 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그린카드, 반 그린카드를 도매로 내가지고 걔들이 직접 팔게끔 했어요. 자, 무조건 장사를 할 때는요, 소매보다 도매가 낫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습니다. 10만 장도 도매 들었어요. 나중에 30만 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샀어요. 나중에 그 카드 팔아가지고. 그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순수 작품 말고 다른 그림에 그려서 돈을 번 이야기. 또 옛날에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전신이죠. 거기에서 큰 참 그 독립투사의 기념 행사를 하는데, 한 300호 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300호짜리 되는 그림을 그리는데 초상화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흑백이고요.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한국의 유명한 독립투사예요. 그 사람 얘기하면 다 아는데, 그걸 그리는데 샘플을 줘야지 되는데, 요만한 종이 하나, 흑백 사진 하나 가지고서 300호 되는 거 커다란 게 그려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그 무대에 딱 비치해 놓는 걸 그리는데, 세상에 그거 얼마나 그리기 어렵겠어. 요만한 사진 흑백 하나, 흑백도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제 화면처럼 이렇게 주름도 보이고 뭐 이렇게 저기 뭐 명암이 정확한 그림도 아니고 흑백인데다 교과서에 나온 요만한 그림 가지고서 300호짜리를 그리려니 저는 그 당시까지 300호짜리를 그려본 역사가 없었어요. 많이 그렸어야 이제 50호, 100호죠. 100호가 사이즈가 얼마만한가 하면요, 162에 130.3cm. 100호 F가. 그런데 그 100호를 300호를 그려가지고서 납품을 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무대에 그 저기 뭐야 이 추모 행사를 하게 되면요, 향불도 피워야 되고 향 단지도 있어야 되고 촛불도 갖다 놔야 되고요. 그런 걸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꽤 돈 벌었어요. 또 벽화,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돈 되는 건 다 한다 그랬잖아요. 뭐 자꾸 하는 얘기지만 뭐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했으니까. 그런데 부천에 가가지고 그림을 어느 날 그렸는데, 영하 3도, 낮에는 영상하고는 5, 6도 되다가 밤에는 천천하게 되니까 영하 3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긴 장대에다가 그 끝에다 붓을 매달아 가지고 칼날을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아시바를 해가지고 저기 뭐야 놓는데, 시멘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1.5m 되는 장대고에다가 붓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인 구호가 많았잖아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뭐 새마을 운동에 관한 뭐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 모두 뭐 70년대 대망의 70년대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국민 합심하여 뭐 협동하여 나가자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야, 아시바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손이 얼었어요. 영하 3도 되는데 바람은 또 왜 그래 많이 불어.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막 떨려. 그래가지고 일당 벌었어요. 또 명동에 있는 미용실, 꽤 김모모 선생님인데 한 400평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인데 2층하고 3층을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 샘플을 5가지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뉴욕의 뒷골목에 보면은요, 그래피티라는 게 있잖아요. 글씨를 써가지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스타일의 그 모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래피티를 거기다 그린 거예요. 이야, 천정에다가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얼굴에다 비닐을 넣고 했는데도 물감이 얼굴로 탔다 후두둑. 또 나중에 투명한 우산을 썼어요. 그래도 후두둑 두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5일 그리니까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는데 또 어느 날은 제가 화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아래요. 자기는 40살이 다 됐는데 자기 자식이 지금은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성명, 아버지의 이름은 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서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리는 미술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요. 고아인데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는데, 저는 김해김씨 판서공파 57대 손이거든요. 김수영, 김해김씨 판서공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파인지도 몰라. 다행히 김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서공파, 당신이, 내가 57대니까 당신은 58대라 그래. 이랬는데 할아버지를 그려달라는 거야. 자기도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그런 할아버지를 하나,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을 하나 그려달라는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싱싱하게 생겼으면은 거기다 주름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옛날 할아버지니까 주름살이 많은 대신 또 가난했을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마른 걸로 다 그려달라고 그래요. 머리숱이 살짝 벗겨진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엄청 불쌍하게 자랐을 거니까, 보나마나 우리 아버지는 고생하셨으니까 나를 버렸겠죠. 나를 버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라 빠진 우리 아버지를 그려주세요. 그러는데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를 그리자니. 그래 이제 그 40살이니까 20살 정도 내지 25살 그 사람을 낳았다고 친다면은, 그 사람이 40살이면 65세에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붓터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미술적으로 약간 그 헤비 터치는 아니더라도 터치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주름살이 있고, 아까 그분이 말한 흑백 톤으로 그렸어요. 사실 칼라로다가, 옛날에는 실크로다가 이제 초상화를 많이 그렸었는데, 실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그림이 아니라 뺏기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얇은 천에다가 이거 연필 같은 걸로 싹싹싹 그리는 건데, 저는 유화로 그려야죠. 오일 페인팅. 그걸 그려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상상을 얘기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또 옛날 노인네들처럼 그냥 그래도 양복을 입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흑백 양복에다가 하얀 넥타이에다가 불구스리한 그 참 넥타이를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그래 그 사람을 그려가지고, 또 약간 옛날 노인네들은 그냥 사진 찍어 이렇게 이런 표정이잖아요. 지금은 막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웃는데, 옛날 노인네들은 약간 이렇게 어색하고 놀라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걸 그렸어요, 제가. 거의 뭐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하다가 한 5일 만에 다 그려가지고, 원래 그런 거 하루에 원터치로 다 끝나는 건데 5일 동안 그려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화실로. 그랬더니 그걸 내가 보통 초상화는 6호짜리에다 그리거든요. 근데 그걸 좀 크게 그렸어요. 한 20호에다 그렸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 표정이 이래요. 이러더니 화실 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러더니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절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이런 모양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를 못 찾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김해김씨 판사가 오빠 58대 손. 내 아버지.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림값에다 얼마를 더 얹어주고 나가더니 글쎄 거기서 가까운데 정육점이 있었는데 소고기를 또 사오는 거 있는 거야. 막걸리하고. 나 그렇게 참 감동받은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약국에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한 얘기예요. 약국에 가서 그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린이 몸살 감기약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바꾼 적이 있고요. 우리 집 사람이 경희대 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제가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들고 의사 선생님 무명화가입니다. 제가 마누라 고생시켜서 저 마누라가 저렇게 아픕니다. 물론 당연히 치료비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좋은 의료 수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없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제 그림을 받으시고 좀 염가로 해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며칠 정도 입원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고 약이 뭐가 필요한다고 벌써 그 환자들끼리는 다 통하잖아요. 한 3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300만 원 드는데 나중에 계산서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10만 원으로 딱 적어 보셨어요. 그 의사가 우리 마누라 그렇게 고생해서 아픈데 가난한 무명 화가가 아내를 고생시켰다 그러면서 그 병원비를 자기가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치료를 작게 했다고 그랬는지 세상에 10만 원만 딱 적어가서 보내더라고. 안 적을 수는 없겠죠. 입원한 기록이 있으니까. 치료한 기록도 있고. 그 30년 전만 해도 뭔가 좀 병원 내에서도 좀 조치할 수가 있었던 건가 보죠. 서양 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그림 이외의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에서부터 아내의 병 구안까지 병 치료비까지 그림으로 떼온 이야기. 이렇게 해서 3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또 4편 기대해 주세요.